네, 잘 고른 종목 하나, 10종목 안 부럽다. 숨은 종목 찾기의 허정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해외 곳곳에 숨어있는 종목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도움 말씀에 US스탁의 안동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숨은 종목 찾기 바로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네. 티파니 앤코입니다. 미국의 이제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기도 하죠. 네. 예, 이 티파니 앤코는 유럽보다는 이제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네네. 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 다수의 훌륭한 기업들이 있지만 이 럭셔리 브랜드 자체는 유럽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이 티파니 앤코는 뭐 주얼리 기업으로서 이 티파니 앤코의 아시겠지만 보석을 담는 파란 상자 일명 블루 기프트 박스라는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선물을 떠올리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파란 선물 상자, 이제 티파니 블루 박스는 그 자체로도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티파니 블루 이렇게 공식 등록된 컬러명도 있을 정도로 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남자인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 이 티파니 앤코의 이 블루 박스는 전 세계 그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이 고풍스러운 그 매장에서 이 반짝이는 보석을 구매하면서 이 연인과의 사랑을 약속하는 이 경험은 뭐 티파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 특히 이제 티파니 블루는 이 현재까지 이 종이백의 색만 보고도 이 티파니가 연상된다는 이 티파니의 강력한 그 상징이 되었고요. 이 티파니 그 블루 박스를 보는 것만으로 이 여성들의 심장 박동수가 22% 상승한다는 이 통계가 나올 정도인데요. 혹시 뭐 허정민 씨도 그러신가요? 저는 한 80%는 아, 상승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제 사실 뭐 이게 여성분들 중에서도 받아보신 분들은 더 기억에 남을 거고 네.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기대감에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 드라마 PPL로도 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 티파니 앤코가 알고 보면 꽤 오래된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티파니 앤코의 설립 연도는 1837년입니다.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좀비 형과 이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뉴욕에 세웠는데요. 이 최초로 이 다이아몬드를 부각하는 이 솔리테어 디자인이라고 해서요. 이 6개의 발이 그 다이아몬드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반지의 그 결혼 반지의 대표적인 디자인이 되겠고요. 이 대부분 티파니 하면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 장면이 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드리 헵번이 그 새벽에 뉴욕 5번가 그 티파니 매장 앞에서 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 티파니 매장의 쇼윈도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쵸.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성들에게 티파니가 상류 사회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요. 이 무엇보다 티파니는 그 영화 제목에 브랜드 이름을 넣음으로써 최초의 PPL이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티파니의 아침을 저도 좀 기억에 남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티파니 앤코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2006년에 영화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영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상황이었나 봐요. 예, 그 1987년 그 주식 시장에 그 상장한 티파니가 그 10년 동안 그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당연히 더 많은 다이아몬드와 그 기금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원석에서 뭐 기금속이나 금 같은 것을 추출하려면은 이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정치적 갈등이나 어떤 인권 남용 같은 그런 게 많은 국가일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 판매에서 나오는 그 돈 같은 나오는 그렇죠. 돈의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쟁이 많은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영화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상영된 2006년 이후 그게 더 고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논란이 됐던 이제 사안이었던 만큼 이제 그 문제는 사실 티파니 앤코만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업계 전반으로 좀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그 문제는 이 티파니 앤코만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 다이아몬드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보여집니다. 네. 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티파니 앤코 외에도 이 많은 다이아몬드 업계가 이 유통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최근 일부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반 그 다이아몬드 추적 시스템 트레이서를 만들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 티파니 앤코 자체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매장까지 오게 되는지 고객에게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원산지를 밝히는 정도이지만은 2020년까지 이 다이아몬드의 가공 및 유통 과정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윤리적인 문제는 좀 있었지만 어떤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티파니 앵커가 탄탄한 흐름을 이어올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주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2016년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또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예, 일단 먼저 그 주가 상승을 이끈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네네. 이 핵심 소비층인 그 미국으로 오는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매출이 YOY 기준 18% 증가한 것이 제일 큰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되었고요. 미국과 일본의 경기 호조 또한 명품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직접 체험해보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이 중저가 라인을 강화한 부분도 일정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반대로 이제 하락 원인도 이 중국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크게 반영됐는데요. 이 무역 전쟁의 지속은 티파니 앵코의 이 중국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컨설팅 그룹 그 베이앤 컴퍼니에 따르면은 전 세계 명품 소비자의 3분의 1이 중국인이고요. 2025년까지 50%까지 늘 것으로 이제 전망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국인의 이 소비가 명품 업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중국으로 수입되는 그 미국 보석에 대한 이 관세가 현재 평균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이 다가오는 분기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위안화 약세도 한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보석 업계까지 좀 타격이 미칠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포워드 EPS가 약 $5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PER 18.55배에 해당됩니다. 10년 중간값이 뭐 22.23배니까 약 17% 할인 거래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현재 이제 조정 구간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향후 또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지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디지털과 밀레니얼 소비자들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 이 온라인 명품 비중이 약 현재 10%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티파니가 2018년부터 디지털화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제품 판매 증가에 이어지고 네. 프리캐시 플로우가 흑자로 돌아서는지 본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018년 하반기에만 이제 자본적 지출이 1억 7천만 달러 이상이었는데 이제 향후 투자에 따른 제품 판매량 증가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숨은 종목 찾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앵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